이렇게 독해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단어가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문맥을,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게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 뭐 영어 책, 한국 책을 따질 게 아니라 독서를 하다 보니 이렇게 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독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번역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그 노벨상이 한국에서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번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약간 뜨끔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아마 그녀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더 중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민 교수님, 지금 아주 그냥 만면의 웃음을 미소를 지고 우리 서울양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영어판을 낼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서울양에 대해서 한번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적으로 한번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호주의 이민간 교포가 아빠가 보낸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내용이 보니까 자기 애가 영재로 뽑혔대요. 그 호주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영재를 선발하는데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데 뽑혔대요. 근데 얘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뽑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얘가 한 가지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가 3학년 때 호주로 이민을 갔었는데 하루 종일 그 책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펼쳐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얘가 읽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꽤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갔더니만 어느 날 순간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래서 글 쓴 걸 가지고 그 대학에 가지고 갔더니 얘가 약간 좀 정체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정말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그 호주에서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교포가 그 메일을 보냈더라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 과정을 밟아간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아마 영어 책뿐만 아니라 한국 책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쌓이면 이 컵에 이렇게 물이 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무슨 뭐 글을 쓸까, 책을 쓸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독서 경험을 통해서 쌓이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이제 이게 찰랑찰랑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치듯이 나도 그럼 뭔가 좀 써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게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책 읽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산 증인이고 뭐 크게 이상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울양의 케이스를 보면서 참 제가 반성을 하는 것이 저는 16살 때 뭘 했을까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서울양의 영어 독해 실력도 그렇고 영어 또 장문 실력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데 지금 홈스쿨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 또 그런 계기로 홈스쿨링을 하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홈스쿨링이라는 것 자체, 전 홈스쿨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장자가 절대 진리는 없다고 했어요. 장자가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말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안민수 씨?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답이고 학교는 안 된다. 또 반대로 학교만이 답이고 홈스쿨링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스쿨링이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6학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부모님께 저 홈스쿨링을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고. 스스로 먼저 엄마한테. 왜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이렇게 공부 학습 시간이라 해야 되나? 뭐 체육에 하나하나 불필요한 것까지 점수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느끼셨다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너가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가 학교를 관둘 수 있겠느냐. 그러셔서 반대를 하셨다가 그러면 너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1등을 계속 유지를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를 입학한 거죠? 네, 중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하는 방법 스타일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완전히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점수는 올라가다가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제 이름 1등을 해버리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아, 괜찮아요. 좀 1등과 2등의 차이가 막 1년을 합산을 한 점수로 40점씩 차이가 나는 네. 그렇게 돼서 엄마가 결국에는 아 그래 그러면은 너를 한번 믿어보겠다 해서 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는 엄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있잖아요. 학교마저 안 다니면 어떡하냐 이런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장자는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학교를 안 가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딸을 믿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신뢰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굉장히 신뢰했고요. 네. 처음부터도 저도 홈스쿨링을 아까 6학년 때 처음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남편도 역시 그렇죠. 네, 너무 반대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중학교 예쁜 단아한 교복 입고 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그 모습을 그 정말 소중한 인생의 추억이잖아요. 네. 그 추억거리가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도 굉장히 강했고요. 친구들 너무 좋아했고 또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집에 계신 어머님들처럼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니까 못 가면 아이들의 생활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는 엄마, 일하는 엄마니까 관심 없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대화가 정말 많아요, 저희 가정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정말 그 선생님 얘기, 학교 뭐 친구들 얘기, 진짜 쉴 새 없이 막 떠드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학교는 천국인 거예요, 얘는. 근데 그 학교가 천국인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겠대요. 집에서 공부만 하겠대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겪게 돼야 될, 완전히 홈스쿨링이라는 건 자기 혼자만의 정말 처절한 싸움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반대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나는 엄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더니 정말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홈스쿨링이 외국에도 이제 있는데 거기는 그 선생님이 있거든요.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혼자서 방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홈스쿨링 커리큘럼도 다 나와 있고 엄마 또는 다른 멘토가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멘토. 글쎄, 우리에게 멘토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겠다. 네,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언제나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제일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엄마가 없는 시간에 아이들이 혹시나 어떤 다른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면 컴퓨터를 집에 없애셨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없으면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필요한 공부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네네. 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물론 필수고요. TV는 그 대신 없어요. TV는 없고 어릴 때부터 TV는 없군요. 컴퓨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게임에. 그냥 컴퓨터라는 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검색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쓰는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얘는 알았던 거고 뭐 게임의 즐거움 이런 거를 아예 맛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멘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어머니들이 학교에 자주 갈수록 아이들 성적이 높더라. 이런 그렇죠. 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집에다가 놔두고 학교에 놔두고 있을 때 우리 서울양은 사실은 엄마가 없이 혼자서 집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유혹이라든지 나와라.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딴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멘토가 있느냐. 예, 그걸 딱 질문을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지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조차 자유의지? 네. 제가 만약에 그런 거조차 이겨낼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부터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제가 그걸 하고자 한 이유에는 제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유의지가 그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맛있겠다 이러고 먹어버렸다면 그 저희가 중력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발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하시네요. 그러니까 뉴턴은 그 사과라는 대상을 먹어버린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그 사과라는 대상을 보고 아 중력을 발견한 거죠.